노트 꺼내서 들고 있으니까 노트 없어? 가방에 뭐라고 들고 다니는데 도대체? 가방에 인형밖에. 에라 이씨. 아유. 아유. 자, 오늘은 160페이지. 우리가 계속 이제 평행에 대해서 배우고 있었는데 얘는 한 번 만들어졌다고 계속 있는 게 아니야. 얘는 뭘 하느냐면 뭔가 주변에서 변화가 나타나. 변화가 딱 나타나면 이 평형이 이동을 해. 간단하게 우리 자, 물통이 두 개가 중간에 파이프로 연결이 되어 있고 중간에 이렇게 밸브가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 이만큼의 물이 차 있어. 얘는 이만큼의 물이 차 있어. 지금은 밸브가 잠겨 있어. 자, 그러면 요대로 있겠지. 이제 이대로 있을 거잖아. 밸브가 잠겨 있으니까. 자, 그러면 가만히 있어. 아무 일도 없이 가만히 있으면 평형을 이루고 있는 거거든. 자, 그런데 내가 이제 이 밸브를 돌려가지고 밸브를 돌려서 자, 길을 열어주는 거야. 뭔 일이 일어나? 무슨 일이 일어나지 여기서? 물통이 응? 잠깐 있어봐. 자, 뭔 일이 일어난다고? 물통 많은 쪽에서 전쪽으로 이동을 하겠지. 당연히 있잖아. 이거는 상식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얘는 이만큼 이제 올라갈 거고, 얘는 이만큼 내려와서 이제 두 개가 평형을 이루겠지. 자, 그럼 평형을 이루는데 평형을 이루게 된 이유가 뭐냐라고 본다면 내가 밸브를 열었잖아. 뭔가 변화가 나타나는 거야. 자,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건데, 자, 그런데 내가 이쪽에 이제 뭐가 있냐면은 수도꼭지가 있어. 자, 내가 수도꼭지에 물을 틀어가지고 물을 이만큼 써버린 거야. 자, 그러면 이번에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나? 물이 오른 왼쪽에 있던 물이 이동을 해서 여기로 다시 채워지겠지, 그지? 일부. 즉, 평형 이동이라는 게 잃어버린 거야. 그냥 간단하게. 뭐 크게 뭐 특별한 건 없어. 내가 주변에 원래는 평형을 이루고 있다가 어떤 변화가 나타나. 그러면은 그 변화에 뭘 하느냐? 그 변화를 좀 완화시키려는 방향으로 평형이 다시 이동을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물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두 개가 이제 같은 높이로 맞춰지게끔 이동을 한다는 거지. 여기서도 똑같이 그걸 그림으로 그려놨어. 그래서 평형 상태에 있다가 요게 화학 반응에서 평형 상태니까 이게 농도나 압력, 온도가 변한다든지 해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나. 그러면은 이 평형이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러면은 얘가 다시 이 평형을 맞추기 위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난다? 정반응이 일어나거나 또는 역반응이 일어나거나 해가지고 다시 새로운 평형을 만들어 버린다 이거죠. 이때 엄청 중요한 개념 하나가 나와. 자, 너 형광펜 있으면 줄 꺼줘야 된다. 르 샤틀리에 원리. 르 샤틀리에 원리. 화학 반응이 평형 상태에 있을 때 농도, 압력, 온도 등의 변화가 일어나면 그 변화를 줄이는 방향으로 평형이 이동하여 새로운 평형이 부활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지. 르 샤틀리에 원리. 이 르 샤틀리에 원리는 언제 쓰게 되냐면 이 중에는 뭐 해당 사항이 없을 수도 있어. 하지만 특목고 지원할 때서 르 샤틀리에 원리는. 그래서 우리가 이 르 샤틀리에라는 것 자체가 르 샤틀리에 어느 나라 사람 같아? 이 사람 이름이다. 프랑스. 프랑스야. 프랑스 학자거든. 그래서 르 샤틀리에라는 말이 들어가 있으니까 약간 좀 있어 보이는 그런 느낌의 원리가 돼. 뭔 말인지 알겠냐? 근데 자주 들으면 그렇진 않아. 자주 들으면 안 그런데 이게 좀 자주 들어보지 않거나 이러면은 그나마 좀 있어 보이는 듯한 그런 느낌의 어떤 원리가 되는 거지. 별건 없어. 그냥 평형이 깨졌대. 그러면 그 평형을 다시 만들기 위해서 원래의 평형이 이동한다라는 건 우리한테서도 일어나는 일인 거야. 너가 이제 슬슬 날씨가 더워지잖아. 그지? 날씨가 더워져. 날씨가 더워지면 우리 몸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 무슨 일이 일어나지? 땀이 나지. 땀이 왜 나야 돼? 온도를 낮추고. 땀이 나오면은 내 피부를 통해서 내 체액의 일부를 밖으로 꺼냄으로 해서 이 체액이 증발을 할 거잖아. 그러면 이제 기화열을 흡수해서 내 피부 표면의 온도를 낮춰라 이거야. 그거 말고는 다른 건 없나? 노폐물? 노폐물하고는 상관이 없어. 노폐물은 갑자기 왜 나오는 거지? 노폐물, 내가 지금 날씨가 더운데 노폐물을 왜 버려야 돼? 날씨가 덥잖아. 날씨가 덥다라는 건 내 몸에서는 뭐 해야 된다는 거야? 체온을 낮추는 쪽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 거야. 체온을 낮추는데 노폐물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아무 관계 없어. 자,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아니, 알 리가 없지. 알 리가 없지. 알 리가 없어. 일부는 예전에 했어. 예전에 했는데 그게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아마 기억이 잘 안 날 거야. 뭐 저번 주 한 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저번 주가 아니라 저번 시간에 한 것도 기억이 안 나잖아. 사실 이게 현실이잖아. 그러니까는 과거에 좀 했다고 당연히 기억난다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아주 드물게 한 명씩 있긴 해. 근데 넌 아니야. 그렇지? 너는 아니야. 자, 우리 몸에서는 땀을 흘리는 거 이외에도 우리 이런 거 있지. 우리 몸에 에너지를 생성하게끔 하는 호르몬들이 있어. 기억나는 애가 아마 없을 텐데 목에 갑상샘이라는 게 있어. 난 처음 듣는데 뭐 그럴 수 있다. 뭐 어쩔 수 없지. 갑상샘에서는 티록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이 호르몬의 분비량도 줄어들어. 이 호르몬이 하는 역할이 세포들이 에너지를 많이 생성하게끔 하는 호르몬이야. 근데 문제는 에너지를 생성하려고 그러면 필연적으로 열이 발생을 해. 근데 내가 지금 체온이 높아지고 있단 말이야. 근데 내부에서 열이 발생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는 그런 호르몬의 분비도 억제를 시키고 땀 분비는 촉진시키고 그 다음에 그런 호르몬의 분비가 억제됨으로 해가지고 너가 더울 때 어떤 느낌을 받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 더울 때 습한 느낌? 그거 말고
이거는 지금 우리 주변의 기후 때문에 그런 거고 그냥 내가 더워. 더울 때는 어떤 내 몸에서 어떤 느낌들이 있더라고. 당연히 지 몸도 몰라. 지가 무슨 느낌이 드는지도 몰라. 그럴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생기지. 왜? 빵 셔틀 해야 되는데 너 날씨 덥다고 빵을 안 사갈 수는 없잖아. 안 그래? 맞잖아. 응? 과거의 기억이 떠오르지. 아니면 어제의 기억이 떠오르고 오늘의 기억이 떠오를 거야. 안 그래? 자, 날이 더우면 내 몸에서는 최소한의 열을 생성해야 돼. 왜? 더우니까. 그러면 내가 움직이게 되면 움직이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소모시키게 되고 그 에너지 소모된 만큼을 다시 충족하기 위해서는 다시 열을 발생시키는 과정을 거쳐야만 되거든. 그러니까 더울 때는 어떻느냐? 아무도 하기 싫다고 나른해지고. 이해가 돼? 다치지 말아야지. 조금 더 눈방쇼 들어야 되잖아. 응? 지금 지금 예준이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야. 술 안 먹어도 빨개지는 시기 있잖아. 똑같은 놈이야 내가. 누군지 알지? 내가 굳이 뭐 이런 얘기 안 해도 있잖아. 누군지 알아. 그래 얼굴 벌게가지고 앉아가지고 그냥 술 처먹고 온 것처럼 이렇게 앉아가지고. 너 큰일 났어 저거. 용접할 때 있잖아. 망했어 저거. 응? 딴 사람들이 오해할 거잖아. 니 어제 술 빨았나 이 새끼야. 니 좀 뭐하는데 이러면서. 너 저기 진짜 나중에 저거 음주 측정할 때 경찰서 잡혀갈 거야. 어떻게 살랬니? 응? 자, 하여튼 우리 몸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뭐 하는 거야? 평형을 이루려고 하는 거야. 내 몸은 항상 37도씨 정도로 항상 유지가 돼야 돼. 여기서 조금만 더 높아지거나 또 더 낮아지게 되면 우리 몸에 심각한 타격이 오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는 날이 더워지면 우리 몸에서 생성되는 열의 양을 줄이고 외부로 빠져나가는 열의 양을 늘리고 추워지면 내부에서 생성되는 열의 양을 늘리고 빠져나가는 열의 양을 줄이고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 몸에서도 생명체는 어쩔 수 없다. 그런 식으로 뭔가가 일어나. 그것도 전부 다 뭘로 설명할 수 있다? 르샤틀리에 원리로 설명하는 거야. 자, 그래서 요거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반응 이외에도 너가 이제 그 할 때 내신 할 때 있잖아. 너 그거 포화용액 뭐 이런 거 기억나지? 포화용액 뭐 이런 것들 이것도 여기에 관련 있는 거야. 평형과 관련 있는 거란 말이에요. 포화라는 말 자체가 용지를 가득 녹였거나 용매에다가 아니면은 공기 중에 뭐 수증기가 가득 차서 포화됐다. 아니면은 내가 밥을 어마어마하게 처먹는 바람에 포화됐다. 왜? 왜? 아닌가? 그런 일들 없나? 밥 먹는 것도 힘든 거야? 그래, 밥 먹을 시간이 없을 수도 있어. 뭐 대신 줄 서두고 이래야 될 수도 있으니까. 야, 근데 너 그 급식할 때 누가 새치기 같은 거 하면 어떡해? 저희 관리하는 쌤들이 있어가지고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아, 그래? 그래? 다행이네, 그지? 선생님들이 그래도 옆에서 감시를 해주니까. 만약에 이제 밥 먹다가 어떤 애가 조금 뭔가 부족해. 그래서 그냥 그 가서 한 번 더 가져와라고 얘기하면 예전에 어떻게 해? 가져와야 되지. 맞잖아, 이씨.
하여튼 르샤틀리의 원리는 좀 기억을 해놓으면 나중에 쓸모가 좀 많아. 그래서 별도 하나 붙여주고 해놔. 지금 기억을 지금부터 내가 외워야지 굳이 안 해도 괜찮아. 지금부터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르샤틀리에라는 말이 예전에 수업할 때 이 사람이 프랑스 학자고 그 다음에 좀 이름이 있어 보이는 그런 원리였다 정도만 기억을 해도 성공한 거야. 나중에 이제 한 1년 정도 뒤에 이제 몇 명이나 남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남아 있는 애들 중에 이제 특목고를 지원한다 그러면 그때 이제 다시 예전에 르샤틀리에 원리라는 걸 했어. 무슨 내용인지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일단 했어. 그 정도만 해도 사실은 무지막지하게 성공한 거지. 그리고 그때 다시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항상 뭔가 평형이 있으면 그 평형은 완전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주변의 변화에 따라서 그 평형이 이동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이동하는지를 몇 가지 이제 설명을 해놨는데 거기 2번에 보면 농도 변화에 따른 화학 평형의 이동해가지고 나오는 부분이 있어. 자 그러면 반응물이나 생성물의 농도가 증가한다. 그러면 요거는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 자, A라는 물질하고 B라는 물질이 반응을 해서 C라는 물질과 D라는 물질이 생겼다고 치자.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나중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평형이 되는 거야. 즉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아지는 평형 상태를 이루고 있다가 내가 B를 더 넣었어. 자 그러면 무슨 반응이 일어나야 될까? 정반응이 일어나야 돼. B의 양이 늘어났잖아. 변화가 생긴 거거든. 그러면 정반응이 일어나가지고 B의 양을 줄여야 돼.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 자 내가 D를 농도를 증가시키면 이번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역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D의 농도를 줄이는 쪽으로 일어나는 거지. 그렇게 농도는 거기 지금 박스 안에 이렇게 나와 있긴 해. 그래서 반응물이나 생성물의 농도가 증가하면 그 농도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이동한다. 그리고 오히려 농도를 감소시키면 그 농도가 증가하는 쪽으로 평형이 이동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나와 있어. 의외로 간단한데 이거 이제 문제로 나오고 이러면 이해를 잘 못하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농도가 증가하니까 정반응이지. 그러면은 농도를 얘를 감소시키면 당연히 역반응이 진행이 되고 얘도 마찬가지야. 농도를 감소시키면 정반응이 진행이 돼가지고 뭔가 새로운 평형을 자꾸 만들려고 해. 이런 것들이 내가 어떤 물질을 생성할 거야. 생성물 자체가 내가 이제 이걸 생산하기 위해서 어떤 반응을 일으킨다고 했을 때 생성된 물질을 그러니까 내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거기 지금 보면은 나오는 게 이게 제일 많이 나와. 질소하고 수소가 반응을 해서 암모니아가 생길 거야. 암모니아는 여러 군데 쓰이기 때문에 자, 내가 공장에서 암모니아를 생산을 할 거야. 그러면 내가 이 두 개를 반응을 시켜서 암모니아를 생성할 때 어떤 방법을 써도 된다는 거야? 얘네들의 농도를 늘리면 어떻게 된다? 정반응이 일어나겠지. 그래서 일정 수준까지 계속 얘네들의 농도가 줄어들지 않게끔 계속 투입을 해주면 얘가 일어날 거라는 거야. 또는 무슨 방법을 써도 된다는 거야? 얘를 계속 빼내주는 거야. 생성되면 빼내고 생성되면 빼내고 어떻게 해? 그럼 생성물의 농도가 감소하니까 정반응이 일어나서 암모니아를 계속 얻을 수 있게 된다. 뭔지 알겠냐?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산업 현장에서는 활용이 된다라는 건데 이 정도는 이제 내가 마이스트고를 지원하겠다 그러면 알아야 돼. 이거는 필수로 이제 마이스트고 지원하면 필수로 알아야지. 아니 뭐 마이스트고 지원하면 공장에서 일할 거잖아. 아닌가? 왜 나한테만 그래라는 생각을 속으로 하고 있다면 맞아, 얘한테만 그러는 거야. 왜? 책이 없잖아. 그래? 책이 없잖아. 그렇다고 무슨 노트도 있나? 아무것도 없어.
그 가방도 보면 보통 일반적인 가방이 아니라 좀 다른 가방을 들고 다니잖아, 그지? 저런 류의 가방은 주로 이렇게 운동 좋아하는 애들이 저런 류의 가방 좀 들고 다니는 경향이 있더라고. 운동을 잘할 것 같지도 않은데. 뭘 좀 하려고 그러면 얼굴이 벌게가지고 기절하는 거 아니야? 그런 애들이 좀 있어. 그래가지고 이거 알잖아,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형태로 원통형 형태로 해가지고 가방 이렇게 메고 다니는 그런 형태의 가방을 좀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방은 특이한 점이 있잖아. 책을 넣기가 진짜 애매해. 안 그렇더라? 책을 넣기가 진짜 애매해. 여기는 있잖아, 공, 그 다음에 뭐 축구화, 그 다음에 이제 뭐 체육복 같은 거 있잖아. 이런 것들은 딱 수납하기가 좀 괜찮은데, 책을 넣기는 진짜 애매해. 왜 이게 책이 있으면은 얘가 서 있질 못하거든. 맞잖아. 책이 있으면 이렇게 이게 누워, 이게. 누운 상태에서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 어때? 한쪽으로 쏠려. 그래서 이걸 책을 들고 다니기에는 조금 안 좋은 그런 형태의 가방이야. 그래서 이런 가방 들고 다니는 애들이 있더라고. 이제 잘 없긴 한데 대충 그게 어떤 종류의 가방을 선호하느냐를 보면은 얘가 앞으로 공부할 생각이 있는가 아니면은 없는가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는. 그 다음에 그런 애들이 있잖아. 너도 아마 있을걸. 이 시장 바구니 같은 거 하나씩 들고 다니는 애들 있지. 맞잖아. 에코백 이래가지고 있잖아. 그런 거 들고 다니는 애들 있어. 안 그런가? 학원 갈 때 에코백 들고 다니는 애 있잖아. 많잖아, 생각보다. 그 에코백 들고 다니는 애들 희한한 게 있잖아. 이 에코백 들고 다니는 애들 잘 보면 어떤 특징들이 있냐면은 찐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한번 봐봐. 찐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그래. 나는 찐따인데 이런 거 안 들고 다니는데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다 그렇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에코백 들고 다니는 애들 보면 이게 잘 보면 아주 새 걸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낡은 걸 들고 다니는 애들이 많아.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주로 이 초딩 때부터 그걸 계속 들고 다녔던 거야. 그러니까 초딩 때부터 계속 학원, 학교 이런 것만 해왔던 애들이지.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익숙한 거야. 이게 보통 이제 에코백으로 감당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 책 양이라든지 나중에 보면 프린트 양이나 이런 것들이 감당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끝까지 고수하는 애들이 있어. 근데 잘 보면 희한하게 약간 찐따 같은 애들, 그런 애들이 좀 들고 다닌다. 아니면 찐따거나 아니면 마마보이 이런 거 있잖아. 엄마가 시킨 대로만 하는 거. 여기도 있을 수 있다. 마마보이 해가지고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하는 애 있잖아. 난 그냥 봤어. 네가 무슨 책이야? 계속 밟을 거야. 이게 나왔지, 근데? 이거 안 켜도 되잖아. 저요. 아, 맞네. 한 마리 없네. 자, 일단 뭐 농도 변화 이런 것들 공장에서는 실제로 쓴다. 이제 이런 것들 공장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 잘 알아놔야 되는 애들은 잘 알아놔야 돼. 이런 걸 이제 내가 얼마나 잘하느냐 이런 것들이 나중에 자기 연봉에 영향을 미쳐. 알겠냐? 지금은 잘 모를 거야. 나중에 돼야 알아. 나중에 시간이 지나봐야 그때서야 한다. 지금 모른다. 무슨 얘기를 해도 지금 뭐 귀등으로도 안 들어. 뭔 말인지도 모르고 겪어본 적도 없고 이제 겪어봐야 알아. 무슨 일이다. 아무튼 내가 이제 공장에서 쓴다 그러지. 공장에서는 실제로 이런 것들을 쓴단 말이야. 근데 이런 걸 갖다가 일일이 있잖아. 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계산을 하고 하는 사람들은
사무실에서 추울 땐 히터 켜고 따뜻할 땐 에어컨 켜가지고 사무실에서 편하고 이러고 있을 때 공부는 지지리도 안 하고 있잖아. 병신짓 하다가 나중에 거기에 그런데 같은 데 들어가면 있잖아. 얘는 추울 때 추운 데서 일하고 더울 땐 더운 데서 일하고 얘는 퇴근할 때 난 야근해야 되고 이러는 거야. 그때서야 느끼는 거지. 그때서야. 아 내가 그러면서 이제 내가 그때 참 공부를 좀 열심히 할 걸 잘 못했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저 새끼 뭔데 저러고 있는 거지 이러면서 남 탓하고 사회 탓하고 회사를 때려치우니 어쩌려니 이러고 있는 거지. 그러다가 뭐 회사를 때려치웠다 치자. 그러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데? 어디 가지? 배달. 많다 지금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다고. 진짜 많아. 배달하는 사람들이 다 나쁘고 있잖아. 뭐 배달하는 사람들이 다 딸배다 그런 건 아니야. 그런데 다른 걸 할 수 없으니까 그런 걸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런 사람들은 좀 욕을 먹어야 돼. 그럼 왜 욕을 먹어야 되냐? 그 사람들이 과거에 어떻게 쓸 거야? 아, 잠이 오는 거야? 아니면은 옆에 있는 이 빨갛게 변하는 이 아우라를 갖다가 니도 이제 영향을 받아가지고 니 눈이 빨개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옛말에 친구를 잘 만나야 된다고 그러잖아, 그지? 맞잖아, 친구 잘 만나야 돼. 그런데 이게 자기가 자기를 잘 보고 있는 애들은 어떤 애들 만나도 상관없다. 우리 잘 안 들어. 너가 학교에 그런 애들 있잖아. 그 같은 반에도 보면 있잖아. 담배 피는 새끼들이지. 있잖아. 그런데 그런 애들하고 그렇게 뭐 이상하게 지내고 그러진 않잖아. 그런데도 잘 보면 있잖아. 그런 애들한테 물들어서 같이 담배 피는 애가 있고, 그런 애가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애들이 있잖아. 그러면은 그렇지 않은 애들은 여러 가지 부류가 있을 수 있어. 첫 번째는 무서워서, 두 번째는 엄마 때문에. 하고 싶은데 엄마 때문에. 엄마한테 걸리면 뒤질 것 같으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난 싫으니까. 안 그래? 그런 부류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있을 때, 대다수는 안 해. 안 그런가? 대다수는 안 하잖아. 대다수는 안 하고 아주 소수만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럼 그 소수는 뭐 하는 놈들이냐? 개병신 찐따들인 거지. 그러니까는 다른 애들이 뭘 하고 있으면은 이게 딱 희한하게 있잖아. 초등학교, 중학교, 이 고등학교처럼 이렇게 청소년기에 담배를 시작하는 애들 있어. 얘네들의 공통점은 있잖아. 내가 했지? 이 병신 새끼들이야. 담배 피면 지가 무슨 대단한 어른이 된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 망한 거지. 인생이 망한 거야, 걔네들은. 왜 인생이 망하느냐? 내가 담배 좀 피웠다고 인생이 망하냐? 그 담배 좀 피웠다고 인생이 망하는 게 아니라, 너는 지금 무슨 기? 청소년기, 뭐 사춘기, 아니면 또는 아직 성장기에 있는 거야. 성장기에 있다라는 건 우리 중추신경 알지? 중추신경, 뭘 중추신경이라고 불러? 몰라. 왜? 없거든. 없단 말이야. 중추신경은 뇌하고 척수를 중추신경이라고 불러. 그러면 뇌와 척수, 특히 뇌가 아직도 발달해 가고 있는 시기. 몸의 외부는 어느 정도까지 성장을 해. 키도 커지고, 그지? 이렇게 한다고. 그런데 뇌는 아직 성장이 덜 끝나 있는 상태야. 그러면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저렇게 어린 나이부터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처마시고 이러잖아. 술은 그래도 있잖아. 부모님이 주는 거 있잖아. 조금씩 소량씩 먹는다고 해가지고 그게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 그런데 특히 이제 담배를 피우는 새끼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뇌가 막 형성이 돼서 있잖아. 뇌 안에 세포들이 막 형성되는데 그 안에 이물질이 있기요. 이물질이 있기요. 왜? 이 담배를 피울 때는
너가 학교에서 배우지. 담배 보면은 우리 중독성을 일으키는 니코틴이 있고 또 뭐 있다 그래? 응? 타르라는 게 있다 그러잖아, 그지? 이런 물질들이 내가 호흡기관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은 이런 중추신경까지도 가거든 얘는. 그러면 거기에 딱 껴. 그리고는 처음에 몰라. 모른다 이게. 처음에 모르는데 나중에 시간이 점점점 지나잖아. 그러면은 짧게는 한 10년, 길게는 한 20년 이렇게 보면 이 시기가 딱 지나기 시작하면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야.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지. 처음에 모른다. 왜 옆에 있는 애가 저러고 있으니까 뭔가 대단해 보이지, 그지? 그렇게 생각하는 애들이 있거든. 오토바이 타고 있잖아, 엉엉 달리면서 있잖아, 그냥 뭐 옆에서 시끄럽게 달리고 이런 애들 있잖아. 뭐 그런 것들 갖다가 선호하고 그런 걸 갖다가 이제 좋아라 하는 애들은 어차피 수명이 짧아질 수밖에 없다. 10년, 20년? 지금 너 나이가 지금 한 15? 이렇잖아. 그지? 15이야. 10년이면 25이고 20년이면 35이야. 이제 막 사회에 진출해서 진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딱 오는 그런 때인데 이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 지금 몰라. 그게 이제 진짜 중요한 시기. 내가 진짜 뭔가를 해보겠다 하는 시기에 과거에 했던 뭔가가 발목을 탁 잡아버려. 암, 종양 이런 것들로 나이가 젊은데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수명이 짧아지거나 아니면 병치를 해야 되거나 다른 걸 할 수 없게 되거나 이런 식으로 바뀌. 모른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애들 있잖아, 그냥 멍청한 거지. 앞으로 이제 지 미래를 깎아먹고 있는 거야. 갉아먹고 있는 거야. 자기는 몰라. 미래를 갉아먹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이런 거 있잖아. 정 내가 담배를 피우고 싶어. 그럼 딱 언제 피우면 되냐면 너 군대 갈 거지. 그지? 군대 갈 거잖아. 여기서 안 가는 데 있나? 군대 갈 거잖아. 그럼 군대 가기 딱 직전에 피우면 돼. 이때는 어때? 군대 가는 나이 자체가 어때? 많잖아. 20살은 넘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군대 갈 때쯤 되면은 이미 우리 몸은 성장이 완료된 상태야. 완료된 상태에서는 저렇게 중간에 이물질이 껴가지고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뒤에 뭔가를 일으키는 확률이 확 줄어들어. 안 피우는 게 좋긴 하겠지만은 내가 굳이 그거 피워야 되겠다 이러면은 군대 갈 때쯤 아니면 군대 제대할 때쯤 군대 갈 때쯤 봐봐 지금 진짜 얼굴 빨개져가지고 지금 입맛 다시고 있단 말이야. 그래. 그래. 시기를 잡았지, 그지? 알았어, 잘 살아봐. 어떻게? 내가 말했지. 이렇게 뭔가 문제가 있으면 계속 갈굴 거야. 그럼 다음부터는 책 잘 들어오겠지, 그지? 시간만 보면 어떻게 하냐? 시간은 똑같은데 어차피 니한테는 상대적으로 느리게 가겠지, 그지? 그리고 항상 보면은 절대로 있잖아. 안 까먹고 들고 다니는 물건은 딱 한 개는 있잖아. 알지, 니도? 휴대폰은 절대로 안 까먹어. 희한하지, 그지? 우산 잃어버려, 물병 잃어버려, 책도 잃어버려, 프린터는 잃어버리는데 희한하게 휴대폰은 절대로 안 잃어버려. 자, 그러면 다시 얘기하지만 이런 것들은 실제로 산업 현장에서 쓰고 이런 걸 이론적으로 계산을 하거나 또는 실험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추적해내는 거는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내가 얘기했지. 이렇게 이런 걸 갖다가 실제로 이런 걸 직접 생산하는 데 뛰어드는 게 아니라 이거를 설계하고 그 다음에 어떤 조건들을 맞추고 하는 거는 어떤 사람들이 한다? 어떤 사람들이?
니는 아니야 일단. 어떤 사람들이 하게 됐다고? 당연히 학력이 높고 이런 걸 갖다가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겠지. 그러면 이제 나머지 어떤 애들은 뭘 해야 되는 거야? 이 사람이 하라는 대로 어디에 가서 기계 소리가 웅웅 돌아가고 먼지가 날리고 약품 냄새가 나고 하는 데서 추운데도 가서 일하고 더운데도 가서 일하는 그런 일들을 갖게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런데 그런 애들도 있어야 돼. 맞잖아. 그런 애들이 될 만한 애들은 학교에 널렸어. 요즘 학교는 더 하잖아. 널렸단 말이야. 그럼 나는 뭐 해야 돼? 그런 애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되잖아. 그래서 나는 뭐 하면 되는 거야? 진짜 좀 공부를 좀 해가지고 내가 저런 애들과는 좀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시점이잖아. 그럼 만들면 되지. 자, 그 밑에 그래프 두 개가 나오는데 요 두 개를 한번 좀 분석을 해볼 거야. 자, 그래프를 보면은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그래프가 딱 나오는데 처음에 뭘 했냐면 그래프만 보고도 너 이거 알아야 된다. 자, 암모니아, 수소, 질소가 평형을 처음에 딱 이루고 있었어. 그런데 여기는 한글로 나와 있다. 반응물인 수소기체를 첨가했다고 나온단 말이야. 그런데 그래프로도 알아야 돼.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수소기체가 초록색 그래프 보이지? 수직하게 확 올라가. 수직하게 이렇게 그래프가 변하는 경우는 첨가했을 때나 제거했을 때밖에 없어. 꼭 너가 알아서 좀 표시 좀 해주고 해야지. 뭐 가만히 듣고 있으면 누가 한번 듣고 안 와. 모르잖아. 수직하게 뭔가가 확 하고 변해. 이런 경우는 진짜 강제로 인위적으로 뭔가를 제거하거나 첨가했을 때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실제로 화학 반응은 이렇게 순식간에 탁탁 변하는 게 아니라 나머지 두 개 그래프 있지. 빨간색하고 파란색을 보면 약간 곡선 형태로 바뀌지. 실제로 화학 반응은 이렇게 바뀌어. 그러니까는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든 뭔가가 농도가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그 곡선 형태로 또 바뀌는데 이렇게 수직하게 탁탁 바뀌는 경우는 뭐 한 거다? 첨가하거나 제거했다. 그래서 거기 그래프만 딱 보고도 아, 이거 수소기체를 첨가했네. 자, 그러면은 반응물인 수소기체를 첨가를 했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해야 된다? 무슨 반응이 일어나야 된다? 정반응이 일어나야 돼. 그런데 문제는 수소기체는 첨가를 했지만 질소기체는 첨가를 안 했거든. 그러니까는 정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질소기체는 오히려 좀 줄어들어. 대신에 정반응이 일어나면서 암모니아는 늘어나는 형태가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새로운 평형이 또 유지가 되는 형태로 쭉 가는 거야. 자, 이번에 두 번째 거는 뭐였지? 암모니아를 첨가를 해서 생성물인 암모니아를 그랬더니 어떻게 돼? 이번에는 역반응이 진행이 돼가지고 수소와 질소가 늘어나는 형태로 새로운 평형이 나타나.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앞에서 뭐 했냐면은 반응지수 Q, 평형상수 K를 이용해 가지고 이게 정반응이 진행될 것이냐 아니면 역반응이 진행이 될 것이냐를 우리가 이론적으로 한번 다뤄봤어. 기억은 잘 안 날 수도 있는데 한번 다뤄봤어. 실제로 얘는 화학평형은 공장에서만, 내가 그냥 단적으로 그냥 농담 삼아서 공장에서 라고 얘기를 했지만 공장에서만 쓰는 게 아니야. 우리가 항공기, 로켓 같은 데서도 똑같은 개념들이 있어요. 가끔 보면 항공기나 로켓 쪽에 관심 가지는 애들이 있거든. 여기는 있는지 모르겠어. 여기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지는 애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졌을 때 이 비행기가 날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그 연료만 필요한 거 아니잖아. 엔진이 필요하잖아. 엔진이. 안 그래? 지금 비행기가 날기 위해서는 공중에 떠 있어야 되잖아. 공중에 뜨기 위해서는 충분한 양의 양력이 작용해야 되는데 그 양력이 작용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비행기를 세게 밀어주는
힘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 힘을 만들어내는 게 뭐야? 엔진이잖아. 로켓이 날아가야 돼. 그러면 로켓이 날아갈 때도 뭐가 필요한데? 뭐가 필요한데? 엔진 필요하잖아. 로켓이 그냥 날아가나? 로켓 얘기하는 거 있다. 엔진이 필요하잖아. 근데 그 엔진이라고 부르는 녀석들이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느냐는 거야.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느냐? 로켓을 쏴. 그러면 우리가 인공위성 같은 걸 탑재한 로켓을 쏜다 그러면 지구 중력을 이겨내고 지구 대기권을 중력을 이겨내면서 내가 원하는 위치로 올라가야 되잖아. 맞지? 자, 그럼 올라가야 된다 그러면 올라가기 위해서는 엔진도 필요해. 연료도 필요해. 그 다음에 얘를 감싸고 있는 뭐 케이스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막 필요하겠지. 그럼 이게 로켓을 쏴가지고 올릴 때, 자, 여기서 로켓을 쏴서 올릴 때, 비행기가 뜨려고 할 때, 얘네들이 뭘 하면 효율이 늘어나. 비행기가 뜨려고 할 때나 로켓이 날아가려고 할 때는 뭘 좀 줄이는 게 효율이 좋아. 뭘 줄이는 게 좋을까? 공기저항. 공기저항은 어쩔 수 없다. 공기저항을 줄일 방법은 없잖아. 공기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설계, 디자인을 하긴 해.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공중으로 띄우게 되면 이때 얘가 가지고 있는 뭐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뭘 줄여야 될까? 질량. 질량이야. 질량을 줄여야 돼. 로켓을 쏘아 올릴 때도 우리가 로켓 하나를 쏘아 올릴 때 1kg당 로켓을 쏘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 이런 것들을 계산하면 생각보다 커. 생각보다 커. 비행기도 마찬가지야. 비행기도 하늘로 뜨기 위해서는 질량을 최소한으로 해야 돼. 줄여야 되는 거야, 어쩔 수 없이. 자, 그래서 너가 있잖아, 비행기 탈 때 보면은 너가 그 혹시 기내 수화물이나 아니면은 그 수화물 같은 거 있잖아, 질량 정해져 있는 거 혹시 알아? 알지? 몇 킬로그램, 항공사마다 좀 다른데 몇 킬로그램 정해져 있잖아. 그럼 만약에 이걸 갖다가 넘어,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추가 요금을 내야 되지. 알고 있어? 알잖아, 니는. 몰라? 그러면 얘네들이 왜 그런 식으로, 넌 또 왜 쪼개는 거야 도대체? 응? 추가 요금을 내야 돼. 그럼 왜 하필이면 추가 요금을 왜 내는데? 말 그대로 항공기가 질량이 늘어나는 만큼 연료 탑재량이 달라져.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질량, 그러니까는 짐을 싣고 그 다음에 승객들을 갖다가 이제 싣고 이렇게 할 때 어디까지 가는 비행기다 그러면은 연료를 얼마나 실을 것인가, 그 좀 넉넉하게 실긴 해. 그런데 내가 그게 좀 더 질량을 큰 걸 싣게 되면은 그만큼 뭐 해야 되는 거야? 연료를 더 많이 소모하게 되거든. 그러면은 로켓도 똑같단 말이야. 로켓이든 항공기든 똑같으니까 그 안에서 엔진이 뭔 짓을 해야 되냐면은 내가 연료를 대량으로 실어가지고 확 이 연소를 시킨 다음에 확 쏴가지고 보내면 좋겠지.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질량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연료를 대량으로 실을 수는 없어. 안 그런가? 맞잖아. 연료를 대량으로 실을 수는 없어. 그러면은 정해진 연료를 이용해서 최대한 멀리 가야 돼. 최대한 높이 가야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걸 생각해야 되는 거야. 최대한의 효율을 뽑아내기 위해서는 이런 평형하고 그게 무슨 관계가 있어? 관련이 있다. 알겠냐? 관련이 있다. 우리가 화학 반응이라는 건 어떤 일이 일어난다? 어떤 반응이 일어나면 역반응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그러면 역반응이라는 게 일어나거나 또는 어떤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 최적의 조건을 만드는데 그 조건이 충족이 안 되면은 반응이 완벽하게 일어나지 않는다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야. 그럴 때 이런 이론 내용들이 쓰이는 거야. 화학 평형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에 평형을 배우고 있지만은 이런 어떤 로켓 기술이라든지 엔진 기술 이런 것들을 할 때는 그런 기본적인 어떤 이론 부분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얻은 데이터로 최적의 조건을 찾아내는 거야. 이제 그런 걸 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겠지. 그지?
자, 그래서 내가 로켓이나 항공기 쪽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은 나는 그런 식으로 뭔가를 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이 화학이라는 학문은 뗄 수가 없는 거야. 자미야 뒤질 것 같지?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뒤지면 돼. 알잖아. 그냥 뒤지면 뭐해? 계속 잘 수 있어. 그리고 주기적으로 누가 밥도 줘. 얼마나 좋아. 아유 저런 아유 저런 아유 저런 너 나중에 배달하다가 나 만나면 안착하지 마라. 오토바이 밀어버린다. 아이씨. 뭐 여기서 뭐 웃을 만한 처지에 있는 애들이 뭐 몇 명이나 될지 모르겠는데 알겠냐 이씨 어디서 갑자기 아는 척하고 이러면 이제 딸배로 신고할 거야. 알겠냐? 너 붕어빵 팔다가 나 보고 있잖아. 아는 척하지 마라 알겠냐? 나중에 이제 아는 척 할 때는 최소한 명함을 주면서 제가 이런 일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좀 떳떳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라면 좀 괜찮아. 그런데 갑자기 배달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선생님 이러면서 얘기하지 마 알겠지? 붕어빵 팔고 있다가 어디서 봤는데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지 말겠지? 저도 붕어빵 팔면서 명함 있는데요 저 붕어 모양 명함 주고 이러지 마라 알겠냐? 자, 하여튼 시간이 오늘은 다 돼서 오늘 여기까지만 정리를 하고 아직까지 뭐 숙제나 이런 거는 아직은 없어요. 여기까지만 정리를 하고. 안녕히 가세요. 바꿔달랬어. 원래 바꿔다. 우리 집 돈이야? 그런데 원래 이 없냐? 아니 그 자체 사람 에어컨 없어. 에어컨이랑 딸배는 이상하게 운전하는 사람. 기준일 빨리. 똑같이. 아빠 왜? 너 인사 할 시간 몇 달에서는 있어? 인사? 인사? 그팔한나내팔 발만 한만 내가 별안 했지. 어떻게 하면 인사한테 줘? 야, 그냥 8시간 나왔다. 사원한테 줄걸? 힘센 사원한테. 힘센 4학년? 3학년이니까 당연히 지지 뭐 계속. 아니, 초등학교. 요즘에는 성장이 빠르다. 힘 줘봐 그냥. 주다 말아 안 돼. 학년마다 20이야. 이지? 센 거야? 아니, 드디어 20을 달성했어. 이안 비싸냐? 우리 팝스하지 않아. 우리 5월, 아니, 지금 7월 달에 한대. 방학 되기 전에. 직전. 정윤수 들어. 빨리 들어. 빨리 들어. 아 빨리 들어. 선풍기밖에 없어. 에어컨 있으니까. 기우기. 머리 선풍기 에어컨이야. 저 새끼 머리. 저 선풍기 튼 적 있어. 저 선풍기 튼 적 있어. 무더운데. 나 왜 에어컨 있어? 나 지금 저 고연생이 나 지금 에어컨 오지스 고연생. 나 팔면 안 되나? 무더운데. 네. 이거 되게 시원해. 개 시원해 이거. 이거 두 개야 이거. 안돼 이거 근데 이거 키는 게 수동이야 이거. 그러냐 건전다. 어디서 키는 거야? 저 돌리면 돼. 아니 온도는 좀 살짝 못해. 과학술이 냉매로 하겠지. 냉매. 우리 밥 만들면 15도로 맞췄어. 뭐? 이미 쫄지. 하얀만 써. 아, 이거 18도 되는데. 아니 이미 근데 우리 신혼일 때 선생님 왜? 서율이가 에어컨 틀어달래요. 여보? 서율이 형님이. 릴리랑 맞다 이틀게. 저 세상에서.
여기 안에 소프트 여기 밑에 있는데 있다. 여기 있다. 이하는 왜? 는 여친. 진짜요? 이하의 이하는 근데 지금 사실이야. 있냐? 방금 오케이 나 둘이 두개 잡고 도 여친이 있는데 어 너 숨어 있잖아. 나 못했어. 나 그냥 진짜 이하는. 계속. 아. 나한테만 얘기. 자 형님들 합시다. 아니 시작한 지 1분 네. 20초 됐어요. 어 뭐라고? 시작한 지 1분 20초 됐어요. 아이스티 먹어야 돼. 시작한 지 1분 20분 돼서 많이 됐네. 아이스티 좀 먹을게. 아 빨리 먹으면 되지. 마셔. 그 풀어 먹지 말고. 저 결제해야 되는데. 아 나중에 좀 이따 가지. 까먹은 것 같은데. 서인 여친 있어요. 아 그래? 좋네. 야 거짓말하는. 그냥 준성이 말을 믿으세요. 형 왔다 갔다 두고. 요수 있으면 있는 거지. 92, 90. 그게 뭐 숨길 이유는 없잖아. 맞나? 92, 90. 얘들아 우리 역학적 에너지 보존은 했지? 아니요. 아 안 했어? 아 안 했어? 아 안 했구나. 92. 그러면 우리 87페이지 하면 돼? 네. 숙제 있었어요. 아 숙제? 몇 문제 없었잖아, 그렇지? 네. 두 바다. 네, 저도 숙제를 잘 해놨죠. 자, 92페이지의 개념 기본 문제부터. 자, 1번은 니은. 이것도 봤는데 문제. 아니 뭐 받는 데는 그만이냐고. 받는 데는 중요한 게 아니고 네가 할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야. 아 이거 전책에 있었던 거 같아. 자, 여기는 숙제 안 했지. 페이지 92페이지에 1번에 니은 반반. 2번에 50 아니요. 줄. 3번에 1번이 60줄. 60줄. 2번이 2루트 10m/s. 단위 안 적으면 틀려요. 당연히 야 니는 단위 안 적어서 수행백은 감점 따겠다면서 왜 자꾸 단위를 얘기해? 아 시험 쪽은 안 갔던데. 근데 네가 지금 수월 중이잖아. 시험 중 사정은 너랑 상관없잖아. 자 4번에 1번에 50줄. 50줄 2번은 30줄. 마이너스 30줄. 마이너스 안 적으면 감점이다. 아예 틀린 거야. 아예 숫자가 다른 거야. 3번은 20줄. 자 5번에 1번은 100줄. 2번은 20m/s. 자 뒤에 페이지 94페이지 1번에 1번 2번에 3번 1번이에요. 예준이 오늘 책을 안 적어줬어. 이거 애초에 이게 제 책임이에요. 잘 안 적었어. 그럼 그래도 누가 짰어? 인정이요. 예준이 이게 뭐냐? 예준이 야 1번에 3번 아니야. 장난 아니야. 얘 찔리지 않았어? 찔렸어. 이거 그냥 내가 이슬자리 가야겠네. 진짜 지랄 진짜 지랄 많아. 내가 1학년 내가 때 처음 있잖아. 배웠다. 내가 처음 배웠다. 아니 지금 오늘 이번에 각 90을 그래? 그나나 90을 순간적으로 무슨 안 했단 말이야. 근데 이걸 몇 번이야? 아니 먼저 사회점수 다 보였지. 말이 아니라 이게 없다고. 477이고 이거 75잖아. 그다음 말했던 쌤이 너는 하나를 우리나라 이게 아니야. 하나를 다시 주는 질문 그거야. 저희 그러면 94에 1번이요. 그 맨날 94에 1번 2층 아니, 니은이. 니은. 정리하는 자 성력이 속력이 몇 배 차이야? 안돼두배 같이 가야 2배지. 그럼 운동 에너지는 몇 배 차일까? 왜? 4배. 4배. 그러면 그건 질량이 같을 때잖아. 네. 그치? 근데 질량이 같아 달라. 달라요. 이거 기억은 알겠어? 네. 기억은 알겠어. 그러면 질량이 A와 B가 몇 대 몇이지? 질량이 2대1 A 대 A가 1대 2야, 2대 1이야. 1대1
1대2. 질량이 작은 게 속력이 빨리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면 속력은 몇 대 몇이지 지금? 2대1이잖아. 그럼 자, 운동에너지 공식은 운동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지. 그치? 이제 몇 대 몇만 하면 돼? 얘가 1대2야. 얘가 제곱이니까 4대1. 그러면 요렇게 곱하면 돼. 그럼 4대2지? 그럼 몇 대 몇? 2대1이잖아. 그럼 A가 B의 2배지. 그래서 니은이 틀린 거야. 4배가 아니라 2배로 고쳐야지. 풀에서 나왔을 거야.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질문 없니? 그럼 역학적 에너지 보존 진도 나가도 되겠어? 진짜로? 자, 그래 얘들아, 이게 나가야 이제 문제가 확 끝이 나가고, 얘들아 너희들 그치, 그래야지 숙제도 이제 주고 주말에 심심함을 달래 숙제도 주고 좋네. 자 87페이지 역학적 에너지 보존. 87페이지 아니야? 얘들아 86페이지 2분의 1 kx 제곱 했지? 네. 왜 2분의 1을 했지? 그렇지, 삼각형. 자, 역학적 에너지 보존. 자,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 합은 항상 같다가 보존이고, 운동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로 변하고, 위치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로 바뀐다가 전환이야. 그렇지? 그러면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합을 역학적 에너지라 그러고, 두 합은 항상 일정하게 보존된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면, 자, 이유는 공기 저항과 마찰이 없으면 위치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라는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전환되지. 그러면 그 둘의 합은 항상 어떻다? 일정하다. 그러니까 어디에 줄을 끄면 되냐면, 얘들아, 우리 거기 보면, 자, 자유낙하 운동을 예를 든 거야. 자유낙하 운동. 그리고 맨 밑에 그 식 하나 있고, 그 밑에 화살표 있거든. 식하고 화살표 줄 거면 돼 그냥. 자, 이제 중력, 그치, 중력에 의한, 그치, 질량 m이, 그치, h 높이에서 떨어져야 돼. 저 떨어져. h 높이에서. 자, h 높이에서. 그러면 여기 h1이고 여기 h2라 하자. 그럼 여기에서의 질량 m의 속력을 v1이라 할게. 여기 속력을 v2라 할게. 아, 뭐 어렵다고? 민준이한테 어려웠어. 아, 민주표 v2라 할게. 자, 그러면 여기서의 위치 에너지 더하기 운동 에너지랑 여기서 위치 에너지 더하기 운동 에너지랑 어떻다? 같다 그래. 그러면 이걸 식을 쓸게. 위치 에너지가 mgh1 더하기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1의 제곱 되겠니? 네. 자, 여기 mgh2 그치,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2의 제곱 어떻다? 이 둘이 같다. 이게 역학적 에너지. 그러면 이게 어느 지점에는 다 성립해야 돼. 근데 조건이 있어. 조건은 뭐다? 공기 저항과 마찰이 있으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그랬지. 공기 저항이나 또 다른 뭐 마찰 뭐 이런 거 다 없다고. 그러면 이게 성립한다. 자, 그러면 여기 맨 꼭대기는 무슨 에너지만 있지? 위치 에너지만 있지. 운동 에너지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0이. 그럼 맨 바닥에는 무슨 에너지만 있어?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0이고 운동 에너지만 있지. 그렇지? 대문자 풀이로 할게. 그러면 이거 돌고 어때? 이것도 이거 다 더한 게 다 어떻다? 같다. 그러면 얘랑 얘랑 같다 하면 공식이 뭐가 나오냐면, 그렇지? m 없애고, 그렇지? 2 열로 가고. 그럼 v는 뭐라고? 루트 EJH. 이제 이거 외울 수 있겠지? h 높이에서 낙하했을 때, 그치? 바닥에 있는 속력은 루트 EJH야. 그치? 쉽네. 이거 역학적인 보자. 자, 그래서 우리 책에 여기 화살표. 화살표는 물체가 운동하는 동안 운동 에너지는 증가하고 중력이와 위치 에너지는 감소하지만 운동 에너지와 중력이와 위치 에너지 합은 항상 일정에 보존된다. 조건은 공기 저항과 마찰이 없다면. 그럼 공기적으로 마찰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럼 보존 안 돼. 그러면은 여기 운동 에너지, 예를 들어서 위치 에너지가 100이야. 여기 운동 에너지가 한 60이야. 그러면 공기 저항에 의한 게 사실 날아가는 거지.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안 된다. 자, 그러면 근데 그 밑에 봐봐. 심화 뭐야? 심화 있지? 그 밑에 심화. 어떤 단어 있어? 보존력과 비보존력이란 단어 보여? 네. 이제 보존력. 이게 물리 2에 나오는 거예요. 자, 물리 2에 나오는 용어인데 역학적 에너지 정의가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있잖아. 자, 물리 2에서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공기 저항과 마찰이 없을 때, 그치? 위치 에너지 운동하다 여기다 일정하다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얘기해. 고립계에서 고립계에서 보존력만 존재한다면, 보존력만 있다면, 보존력만 있으면 그러니까 비보존력이 없다는 뜻이야. 있으면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합은 어떻다? 일정하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때 고립계라는 단어가 나오거든. 고립계는 뭐라고? 물질 교환이나 에너지 교환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공이 떨어지고 있는데 갑자기 새가 등장한다든가, 공이 떨어지는데 바람이 확 분다든가 이런 거 없다. 이런 게 없다면 이런 뜻이고, 보존력만 있다는 얘기는 비보존력은 없어야 돼. 예를 들어서 공기 저항력이라든가 마찰력은 없는 거야. 그게 보존력만 있는 거야. 자, 그러면 보존력의 정의는 뭘까요? 자, 그래서 우리 책에 보존력의 정의가 밑에 나와 있는 거야. 자, 보존력은, 자, 설명을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여기 있는 물체가 이렇게 떨어져. 그치? 여기 있는 물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떨어져. 여기 있는 물체가 뭐 이렇게 떨어져. 그치? 근데 중력이 한 일은 어때? 셋 다 같은 거야. 왜냐면 중력은 이쪽 방향으로 존재하지. 그치? 그럼 이쪽 방향의 거리는 어때? 셋 다 어때? 이쪽 방향의 거리, 중력 방향의 거리는 어때? 같이. 이런 게 보여요. 즉, 경로와 상관없이 한 일이 같다면 보존력이에요. 그러니까 보존력 정의가 우리 책에, 자, 어디냐면, 어디 갔노? 그치? 네 번째 줄. 심화의 네 번째 줄. 중력과 같이 물체가 힘을 받으며 두 지점 사이 이동할 때 물체가 한 일이 경로와 관계없는 경우 이 힘을 보존력이라 한다. 그 옆에 중력 외에도 뭐 있다고? 탄성력, 만류력, 전기력.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자, 옆에 그 그림 경로 1, 경로 2는 뭐냐면 이런 거야. 자, 1번에서 2번으로 가는데, 아닌가? A에서 B로 가나? 1번에서 2번으로 가나? A에서 B로 가나? A에서 B로 갈 때 이렇게 가는 경우랑 뭐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다고 치자. 그치? 그러면 만약에, 자, 이렇게 힘을 줬어. 그러면 힘의 방향으로 이동 거리는 어때? 이렇게 가나 이렇게 가나 힘의 방향으로 이동 거리는 어떻지? 같지. 그러면 한 일이 같은 거야. 근데 공기 저항력은 이렇게 가는 거랑 이렇게 가는 거랑 공기 저항력이 같을까? 다르겠지. 그러니까 공기 저항력은 보존력이 아닌 거야. 그래서 경로에 따라서 한 일이 변한다. 그러면 비보존력이라고 부르고, 경로와 상관없이 한 일이 똑같아. 그럼 보존력이야. 그럼 보존력의 그치는 중력, 그치, 만류력, 그치, 전기력, 탄성력 등등이 있다. 그치? 자, 중력이 뭐 만류력이니까. 자, 이런 게 있다 하고 뒷장이야. 자, 뒷장은 그러면 탄성력도 보존력이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성립해. 그래서 탄성력에 의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할 건데, 자, 이것도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자, 탄성력이 있는 거. 자, 2번에 탄성력이 있는 곳에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용수체. 그러니까 자, 우리가 그치 물레에서는 뭐 거의 용수철이야. 용수철. 그러면 얘를 이게 원래 길이가 요만큼 있었어. 근데 내가 이걸 이만큼 잡아 끌어. 그치? 최대로 잡아 끈 거를 A라고 해. A. 탁 놓잖아. 그럼 얘가 어떻게 되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근데 공기 저항과 마찰이 없다면 어떨까? 영원히 왔다 갔다 하겠지. 아니, 그치. 근데 공기 저항과 마찰이 있으니까 가다가 사실은 멈출 거야. 그런데 우리는, 그치? 공기 저항과 마찰 없다고 보자고. 없다고 볼게. 그러면 왔다 갔다 하겠지. 자, 그러면 이때 여기 있을 때는 위치 에너지가 최대지, 그치? 위치 에너지. 자, 그럼 내가 여기 위치 에너지를 1P라고 운동 에너지를 2K라고. 자, 둘이 합이 역학적 에너지야. 그럼 여기 위치 에너지는 2분의 1KA 제곱이지. 여기 운동 에너지는 0이지. 정지 상태 중에서. 그러면 얘가 쭉 다가오면서 속력이 점점 빨라져. 그럼 가운데 지날 때 속력이 제일 빠르지, 그치? 그치? 그때는
역학적 에너지는 탄성격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0이고 운동 에너지가 최대지, 그렇지? 됐니? 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도 2분의 1k의 마이너스 a의 제곱이나 플러스 a 제곱이랑 같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자 그러면 임의의 점, 예를 들어서 한 요쯤 지나가. 자 임의의 점, 임의의 점에서는 위치 에너지가 요만큼 있지, 그렇지? x만큼, 요만큼 x. 그러면 2분의 1k x 제곱이지. 운동 에너지는 얼마? 2분의 1m 스몰 v의 제곱. 그냥 이런 거야. 요거랑 이거 둘이 더한 거랑 이거랑 다 어떻다? 같다. 이게 역학적.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얘들아. 중요한 게 있다. 자 여기 자 이걸 그래프로 그려볼게. 자 그래프. x축은 그치? x 위치야, 위치. y축은 에너지야. 자 그러면 자 최대로 늘어났을 때 무슨 에너지가 최대라고? 위치 에너지가 최대지, 얘들아. 네. 맞지? 운동 에너지는 0이지. 운동 에너지. 자 그러면 요 가운데 지나면 위치 에너지가 0이지. 네. 요 끝에 가면 또 위치 에너지 최대지. 네. 근데 이거 몇 차 함수냐? 1차 함수야, 아니야? 아니지,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지. 왜? 위치 에너지 공식이 2분의 1 k x 제곱이지. x에 관한 몇 차 함수? 2차 함수. 자 그러면 2차 함수로 그림을 그려야 되겠지, 그치? 2차 함수. 얘들아 그러면 2차 함수로 그림을 쭉 그리면 요렇게지, 그치? 네. 됐어? 요게 위치 에너지 그래프야. 그럼 운동 에너지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야 돼? 위치 에너지가 감소한 만큼 운동 에너지가 늘어나니까 얘가 이만큼 감소했으면 얘는 이만큼 늘어날 거고, 얘가 이만큼 감소했으면 이만큼 늘어날 거고, 그치? 얘가 이만큼 감소하면 이만큼 늘어나니까 얘는 어떻게 그려야 돼? 요렇게 거꾸로. 이게 우리 책의 옆에 그림 보여? 네. 얘들아 이게 아까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1차 함수거든.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공이 이렇게 내려오잖아, 그렇지? 그러면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를 봐라. 잘 생각해봐. 자 이게 내려와. 그러면 x, 그렇지? 자 여기가 이거를 x 낙하 그리라 할게. 그러면 여기 전체가 h야. 그럼 요 점의 높이는 얼마지? h-x지. 됐니? 네. 그럼 얘가 가지고 있는 위치 에너지가 얼마냐면 위치 에너지가 mg의 h-x지. 맞아? 네. 네. 그렇지? 그러면 x에 관한 몇 차 함수식으로 나올 거야? 1차 함수식. 그러니까 그렇지? 얘는 하나는 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1차 함수식으로 나와. 근데 얘는 2차 함수거든. 그러면 무슨 차이가 있냐면 자 이게 그치 공이 이렇게 낙하할게. 1차 함수면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가 같아지는 지점이 요게 h잖아. 그럼 위치 에너지 운동이 같아지는 지점이 어디냐면 이 거리의 절반이지. 아니 생각해봐. 위치 에너지가 100이고 운동 에너지가 빵이라 치자 여기서. 그러면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가 같아지는 지점은 그치 위치 에너지가 얼마? 50. 운동 에너지가 얼마? 50. 그게 어디지? 정확하게 가운데야. 그치? 그러니까 그치 위치 에너지 이거고 운동 에너지 이거면은 같아지는 지점이 여기가 만약에 그치 10m다. 그럼 여기는 몇 미터? 5m라고. 1차 함수. 자 그러면 얘가 10m면 위치 에너지 운동이 같아지는 얘는 5m일까? 아니요. 딱 봐도 5m는 아니잖아. 네. 됐니? 그러니까 1차 함수에서 교점하고 2차 함수의 교점인 거야. 오케이 이해되니 내 말? 네. 예를 들어 자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그치 요렇게 돼 요렇게. 역학적 에너지이고 그치? 그러니까 낙하한다 치자. 낙하. 그러면 낙하거리가 0일 때가 위치 에너지가 최대. 낙하거리가 0일 때는 운동 에너지는 빵. 그러면 둘이 같은 지점이 이 전체 낙하거리를 h라 하면 그렇지. 자 여기 얼마? 2분의 1 h 되는 지점이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같이? 네. 자 근데 이거는 애들이 잘 풀어. 아니 공을 떨어뜨리는데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같아지면 어디냐 하면 절반 딱 찍으면 됩니다. 이건 애들이 잘해. 자 근데 이걸 물어보면 애들이 잘 해. 자 여기 자 용수철에서 왔다 갔다 해. 용수철 왔다 갔다 해. 자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그래프를 그리면 잘 끝에서 자 여기가 x
x가 제일 클 때 여기를 a라고. 그럼 위치 에너지 그래프는 이렇게 되겠지.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운동 에너지. 그러면 여기가 얼마게? 요 끝이 a야. 위치 에너지와 운동이 같아지는 지점이 전체 그치 거리에 이 전체 진폭의 몇 분의 몇일까? 5분의 4 4분의 3이다 2분의 루트. 어? 2분의 루트. 2분의 루트. 와 비슷했다. 비슷했다 뭘 비슷해? 뭘 아, 됐는데. 자, 얘들아, 맨 끝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2분의 1ka 제곱이잖아. 맞아? 운동 에너지가 빵이니까. 그렇지? 그러면 이 같은 지점은 2분의 1kx 제곱 더하기 2분의 1 mv 제곱이지. 됐니? 됐니? 근데 이 둘이가 크기가 어떻다고? 같다 그랬잖아. 같은 지점이잖아. 맞지? 네. 그럼 이걸 싹 없애고 여기다 곱하기 2를 하는 거야. 난딱 저거 했었어 그렇지, 그렇지. 그래, 다 알아. 저기서 또 사냐? 그렇죠.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얘들아, 여기 2분의 1 없애고, k 없애면, 자, 2x 제곱이 a 제곱이야. 그러면, x 제곱은 2분의 1a 제곱이거든? 그러면 x는 루트 2분의 1a. 뭐, 유리해도 되고, 그냥 이거 써도 돼. 루트 2분의 1a. 자, 요거 그지? 얘들아, 요거 외워야 되고, 요거 외워야 되고, 또 하나 더. 자, 이번에는 요 가운데. 자, 2분의 1a 되는 지점이 있어. 2분의 1a. 자, 2분의 1a 되는 지점. 자, 여기에 위치 그지? 자,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가 몇 대 몇일까? 2대 1이니까 3대 1이다 3대 1 자, 맞죠?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대 위치 에너지는 몇 대면? 3대 1 3대 1. 맞죠? 왜 3대 1이지? 짝성님. 그림이다 3대 1 그림이 3대 1이다. 자, 그러면 자, 이거는 또 이거 역학적 에너지들아. 역학적 에너지 보조만 쓰는데. 자, 맨 끝에 지점이 2분의 1 ka 제곱이잖아. 그렇지? 그럼 요 지점은 뭐야? 2분의 1a 되는 지점이지, 맞지? 네. 그럼 위치 에너지는 2분의 1k에 2분의 1a의 제곱이지, 맞아? 네. 그럼 나머지가 운동 에너지일 거 아니야? 네. 됐니? 자, 그러면 얘 값이 계산하면 얼마게 이거? 4분의 1 K 제곱. A 제곱 아니 8분의 1. 8분의 1 ka 제곱이지. 네. 그럼 얘는 얼마가 돼야 돼? 이게 되려면 8분의 3 ka 제곱이야. 그러니까 몇 대 몇이지? 1대 3. 즉 이제 요게 크니까 3대 1이겠지. 그래서 여기가 3대 1.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외우고 있어요. 이거 외우고 있어요. 자, 여기 a면 여기 루트 2분의 1a. 그리고 가운데 지점은 3대 1이야. 그게 우리 책에. 우리 책에 여기 이 그래프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야. 됐니? 네. 쉽지 않지? 쉽지 않. 거짓말이야. 자, 그 다음에 그래서 탄성력만 존재하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된다. 자, 그 밑에 이제 얘들아 가로 3번이야. 가로 3번 이제 2번 밑에 가로 2번 밑에 가로 3번 역학적 에너지 보존 방식. 자, 이게 이런 거야. 봐. 이게 뭐냐면 자유낙하 운동을 우리 예를 들어볼게. 자유낙하 운동. 자유낙하 운동에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거를 그치 증명을 어떻게 하지? 증명해 볼래 이런 거. 그러면 공기 저항과 마찰이 없으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됩니다. 그래 알겠는데 그거 한번 증명해 봐. 그렇게 하고 애들이 어떻게 그치 자 이거야. 그 3번 내용 그거야. 자 역학적 에너지 보존 증명. 에너지 보존 법칙을 증명하는 거야. 근데 이게 자유낙하 운동은 얘들 중학교 3학년 1학기 책. 자유낙하 운동 너 중학교 1학기 때 안 배웠지? 중학교 3학년 때 나오거든. 자유낙하 운동은 공이 이렇게 그치 이렇게 떨어질 거야. 자 그러면
공이 떨어지면 자 우리 내가 앞에서 알짜 힘의 한 일의 양은 알짜 힘이 한 일은 뭐랑 같다 그랬지? 혹시 기억나? 맨 앞에 저거 운동 에너지 변화량과 같다 하는데 운동 에너지 델타 EK EP EP 말고 EK. EK. 자 그 다음에 내가 말을 안 했는데 그때 하나 적어 놓으라는 게 보존력이 한 일. 델타 EP 그건 어떻게 적지? 델타 마이너스 델타 EP. 이게 얘들은 이게 우리가 자 우리 한번 생각해봐. 그렇지 물체 H 되는 높이에서 물체를 떨어뜨렸어. 그러면 중력이 한 일은 얼마지? 중력이 한 일. 중력이 보존력이다. 중력이 한 일은 mgh지 맞지? 네. 그럼 위치 에너지 변화량은 얼마일까? 여기서 여기로 떨어졌어. NG 얘들아 위치 에너지 변화량은 항상 변화량은 어디서 어디를 빼야 되냐면 나중에서 MGH 처음을 빼야 돼. 마이너스 MGH 그럼 0에서 얘를 빼니까 마이너스 mgh. 근데 둘이 같다를 두려면은 그치 여기다가 뭘 붙여야 돼? 마이너스 mgh. 그래서 보존력이 한 일은 이렇게 표시. 이렇게 표시해. 이게 대학교 책에 있는 건데 그냥 자 그러면 이 둘을 이제 자유낙하 운동에 적용할 거야. 그러면 자유낙하 운동은 알짜 힘이 뭐지? 중력이 알짜 힘이지, 그치? 네. 맞지? 그러면 중력이 알짜 힘도 되지만 중력이 또 뭐가 뭐도 돼? 보존력도 돼. 됐니? 됐니? 그러면 이 둘이가 크기가 어떻게 돼야 돼? 같아야 돼. 그러면 델타 EK는 마이너스 델타 EP잖아. 자, 그럼 이걸 이쪽으로 넘겨. 그러면 델타 EK 더하기 델타 EP는 뭐가 돼? 0이 되지. 즉 위치 에너지 변화량과 운동 에너지 변화량을 더한 값은 0이다. 즉 위치 에너지가 커지면 운동 에너지는 줄게 돼 있고 운동 에너지가 커지면 위치 에너지는 줄게 돼. 그러니까 이거 증명을 이걸로 해. 내가 이걸 모르겠다. 그러면 알짜 힘이 중력입니다 한 다음에 중력이 한 일이 mgh지. 그렇지? 뭐 운동 에너지는 나중에서 처음 빼면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지 같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게 원래 정석이에요. 이렇게 설명해요. 그게 우리 책에 이 가운데 같이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중력이나 탄성력은 보존력이면서 알짜입니다. 보존력이면서 알짜입니다.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죠. 이게 롤러코스터에도 적용이 되고 그게 88페이지 밑에 내용이고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 수직으로 연결된 수직으로 된 용수철에도 적용이 돼. 근데 수직으로 된 용수철은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구해야 되냐면 평형인 그 지점을 기준으로 해. 그게 어디냐면 얘들아 책에 89페이지 밑에서 그 그림 바로 위에 밑에서 네 번째 줄 89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 식 있잖아. 밑에서 네 번째에서 식 하나 있지, 그치? 식이 있고 그 옆에 줄 거면 얘들 그 옆에부터 물체의 속력이 최대가 되는 지점은 어디와 어디가 되는 지점? 용수철의 탄성력과 물체의 중력이 평형을 이루는 지점. 즉 mg = kx0이며 속력이 최대치이므로 역학적 에너지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무슨 얘기냐면 자 이거 둘이 차이가 있어. 자 아니 뭐냐면 수평으로 된 용수철과 수직으로 된 용수철의 차이점이야. 아니 둘 다 역학적 에너지 모두 되는 거 다 맞는데 수평으로 돼 있을 때는 자 평형이 되는 지점이 어디냐면 용수철이 늘어나지 않을 때를 기준해. 그치? 그러면 여기를 그치 A만큼 잡아 당겼어. 그럼 얘가 어때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여기를 기준으로, 그렇지? 여기가 평형이 되는 지점 여기. 그래서 2분의 1 KA 제곱은 2분의 1 MV 제곱과 같다 하면 되거든. 자, 근데 수직으로 돼 있는 거 있잖아. 수직으로. 그럼 용수철이 이렇게 원래 길이가 있어. 근데 물체를 딱 달아주면 용철이 어떻게 돼? 늘어나지. X0만큼 늘어난다 치자. 여기가 평형의 위치야. 여기를 기준으로 해야 돼. 그럼 여기를 기준으로 내가 이만큼 잡아당겼어. A.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 여기서 왔다 갔다 하지. 그치? 이해돼? 그러니까 이때는 2분의 1 KA 제곱은 2분의 1 MV 제곱 같다 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써야 된다고. 이렇게 써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안 돼.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안 돼. 2분의 1 K에 선생님 여기 X0 있고 A 있으니까 그렇지 A 더하기 X0의 제곱 이거 쓰면 안 된다고.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이렇게 쓰면 안 되고 평형의 위치를 기준으로 생각해. 속력이 최대인 지점 여기를 기준. 이걸 수학적으로 있잖아. 그치? 그 이유를 푼 게 옆에 있는 식이야. 근데 굳이 할 필요는 없어. 굳이 할 필요는 없고. 자, 그러면 수평으로 돼 있는 거와 수직으로 돼 있는 거 역학적 에너지 다 보존이 다 성립하는데 수직으로 돼 있을 때는 기준, 그치? 평형의 위치가 용수철이 조금 늘어나 있을 때 거길 기준으로 해야 돼. 자, 뒤에 보면 문제가 있는 건데. 자, 그러면 이제 중요 개념 체크. 1번 답은 뭐지? 역학적 에너지. 2번은 보존. 자, 중요 개념 체크. 3번은 X. 4번은 O. 민준이 잘하시네. 자, 근데 그러면 숙제 뒤에 있는 문제를 뭐 편안하게 푸느냐? 아니야. 지금 중요한 걸 빼먹었어. 문제를 풀려면 이것까지 해야 돼. 어디까지 해야 되냐면, 자, 90페이지. 아니, 조금 참아야 돼. 3번, 4번, 5번. 자, 했던 거 아니야. 그때는 등가속도 운동이었고, 이제는, 그치? 이거를 에너지로 설명하는 거야, 에너지로. 자, 3번, 예를 들어 90페이지 3번. 90페이지 3번. 1, 2번은, 그치? 했던 거, 또 돌림임으로 하면 되고. 자, 3번에 도르래. 자, 매달려 수직으로 운동하는 두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 자,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자, 일단, 자, 내가 문자로 한번 주지 말고 숫자로 먼저 해볼게. 숫자로.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3kg야. 여기가 2kg야. 얘가 1m 내려오고, 그럼 얘 1m 내려오면 1m 올라가지. 그러면 속력 V가, 자, 이렇게 움직였을 때 속력 V가 얼마냐? 자, 중요값치는 10으로 계산. 그치? 그러니까 여기 얘가 1m 내려왔을 때, 또는 얘가 1m 올라갔을 때 속력을 구하시오. 자, 우리가 이걸 풀려면, 자, 첫 번째 머릿속에서 뭘 떠올려야 되냐면, 등가속도 공식을 생각해봐. 등가속도. 그러니까 에너지 말고, 등가속도. 그럼 등가속도를 생각하면, 등가속도 운동을 생각하면, 그치, 운동의 법칙을 써야 되거든. 그러면 이쪽으로 몇 뉴턴이지? 30뉴턴. 이쪽으로 20뉴턴. 그러면 한 물체를 봤지. R자이면 몇 뉴턴? 10뉴턴. 질량은 몇 킬로? 5킬로. 가속도는 얼마? 2. 그러면 V를 물어봤으니까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OA 제곱 쓰는 거야. 자, 2 곱하기 가속도가 2지, 거리는 1이지. 그치? 나중 속력 제곱, 처음 속력은 0이잖아. 네. 그럼 V는 얼마야? 2m/s. 이렇게 구하는 걸 우리가 한 거야. 이걸 우리가 앞에서 한 거야. 자, 근데 이걸 에너지로 하자고. 에너지로 설명하죠. 자, 이제 이거를, 그치? 역학적 에너지로 설명하면,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이거다, 이거. 지금 우리가 하는 건 이거야. 그러면 외부에서 자, 외력이 해준 일이 있어, 없어? 외부에서 뭐 사람 손이 든다든가 전동기 이런 거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외부에서 해준 일의 양이 없다? 0이야. 그러면 0은 운동 에너지 변화량 더하기 위치 에너지 변화량이지. 맞아? 네. 맞아? 외력이 한 일은 0이야. 그러면 자, 운동 에너지.
얘 운동 에너지 증가해 안 증가해? 증가하지. 가만히 있다가 움직이잖아. 네. 얘도 운동 에너지 어때? 가만히 있다가 움직이지. 그럼 둘 다 증가. 증가하면 플러스야.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V제곱 되겠어? 네. 자, 그 다음에 얘도 운동이 증가지.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V제곱. 자, 위치 에너지 볼게. 얘는 어때? 위치 에너지 감소했지. 그럼 마이너스로 해야 돼. 마이너스로 해야 돼. 자, 그치. 위치 에너지 감소해서 마이너스 3 곱하기 10 곱하기 H. 2kg는 어때? 증가했지. 그럼 플러스야. 2 곱하기 10 곱하기 1이지. 그러면 요거만 이쪽으로 넘기면 되잖아. 그러면 있잖아. 마치 뭐랑 똑같냐면 감소한 에너지랑 증가한 에너지랑 어때? 같다가 되는 거야. 자, 그렇지. 요거만 하면 그러면 요게 얼마지? 30이지. 마이너스 30이야. 요거 20이지. 그치? 그러면 현재 마이너스 10이니까 넘기면 10은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이거 계산하면 돼.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V제곱. 얘는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V제곱. 그러면 2분의 뭐지? 5지, 그치? 맞아? 네. 2분의 5 V제곱. 그럼 이거 이렇게 없애. 2. 여기 가. 4. V제곱은 4. V는 얼마? 2m 퍼센트. 이거를 이게 어려워. 그러니까 이 방법도 알아야 돼. 이 방법도 알아야 돼. 방법은 두 개야, 얘들아. 등가속도가 있고, 그 다음에 에너지가 있어. 그러면 선생님, 나는 이게 좀 쉬운데, 이게 좀 어려운데, 나는 이걸로 풀려요. 근데 이거를 못 푸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예를 들면, 등가속도가 아닌 거야. 등가속도가 아닌 거. 예를 들어서, 자, 갑자기 이게 움직이는데, 그치? 움직이는데, 뭐냐면, 줄의 질량을 고려하라고 그래. 그치? 있어. 문제 있어. 줄의 질량을 고려하라고 그래.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되면, 요쪽의 중력이 어때? 커지고, 요쪽 중력은? 그러면 등가속도가 아니야. 그때는 이걸 못 써. 그때는 무조건 이거 써야 돼. 그래서 둘 다 알아야 돼, 결론. 얘들아, 이걸 우리가 이제 했던 거고, 자, 이거는 에너지로 해도 돼. 자, 에너지로 해도 될 때는 있잖아. 자, 그러면 에너지로 할 때는, 그러면 뭔가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하면, 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하면 돼. 자, 옆에 빈 공간이 있는 곳에 이렇게 적으면 돼. 자, 만약 문제를 딱 봤는데, 외력이 있어. 외력이 없어. 외력이 없어부터 할게. 그러니까 뭐가 없냐면, 예를 들면 전동기나 손 그림이 없어. 그러니까 전동기나 손 그림이 없는 경우야. 그게 외력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 땡기는 거라든가 아니면 전동기 그림이라든가 뭐 이런 게 있지 않으면 외력이 없는 거야. 그러면 0은 위치 에너지 변화량 더하기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잖아. 근데 여기서 감소한 거는 마이너스고 증가한 건 플러스면 되거든. 그럼 감소한 걸 여기로 마이너스 여기로 넘기면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감소한 에너지랑 증가한 에너지랑 어떻다? 같다가 돼. 이렇게. 자, 근데 만약에 외력 그림이 있어. 그렇지? 우리 책에서는 어떤 거냐면 5번 같은 거. 5번 사람 손 보여? 네. 얘들아, 91페이지 5번에 사람 손 보여? 그런 것처럼 외력이 있으면 이렇게 하면 돼. 외력이 해준 일의 양. 외력이 한 일의 양은, 그치? 위치 에너지 변화량 더하기 운동 에너지 변화량 하면 돼. 대신에, 그치? 증가한 거는 뭐 하면 돼? 플러스로 표시하고, 감소한 거는 마이너스로 표시. 딱 두 개야. 그러니까, 문제를 딱 봤을 때, 사람 손이 있나 없나? 전동기가 있나 없나부터 먼저 체크해. 그 다음에 사람 손이 없네? 그러면 감소한 거랑 증가한 거랑 같다. 사람 손이 있네? 그러면 그 노바가 해준 일의 양은 각각의 위치 에너지 변화량과 운동 에너지 변화량. 자, 이제 적용을 해야지. 여기서 스톱하면 안 된다고. 스톱하면 무슨 말인지 모른다고. 그치? 예준이 형님들. 전화해줘. 잘해, 그치? 잘해, 예준이 형님들. 자, 그래서 알지? 잠깐, 준성이, 민준이, 준이 형님들. 예준이.
서유리. 예제. 서호 형님들 하면 이게 안 맞잖아. 매칭이 안 되잖아. 아니 서호 형님들. 완전 아니 서해 줄하고 이서유라고는 매칭이 안 되잖아요. 거의 뭐 비슷하죠. 자, 거의 있었거든요. 자, 너 가서 뛰어나서 안 된대. 어이, 자,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걸 한번 적용해 보자. 자, 5번에 5번 말고 이건 5번에 숫자로 된 거, 예제 예제. 예제 1번, 예제 1번하고 예제 2번 유제하고 예제 1번하고 유제부터 하고 그럼 예제 1번하고 유제를 딱 보는 순간 이제 사람 손이나 전동기 있어 없어? 없어요. 그렇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예제 1번은 이렇게 하면 돼. 자, 예제 1번 감소한 에너지랑 증가한 에너지랑 같다 쓰면 돼. 자, 감소한 게 뭐가 감소했나 볼게. 자, B가 내려왔지. 맞지? 그럼 B의 무슨 에너지? 위치 에너지가 감소했어. 자, B의 위치 에너지가 감소했어. B의 위치 에너지. 그럼 질량이 없으니까 이제 MB라 해. 중력 MB G 곱하기 H 얼마만큼 높이를 감소했냐면 0.5 감소해. 그치? 맞니? 네. 중력은 G를 10으로 들었나? 10으로 들었네. 그럼 여기는 10으로 더. 자, 감소한 거. 이거는 B의 위치 에너지야. B의 위치 에너지. 자, 그럼 증가한 게 뭘 증가했냐면 A의 위치 에너지 증가했지, 맞지? A의 위치 에너지 증가했지? A는 질량 모르니까 MA. 자, A는 몇 미터 증가했냐면 0.4미터. 그치? MGH, H 0.4. 자, 근데 또 누구도 증가했냐면 또 누구 증가했어? 누구 운동 에너지? 둘 다 증가했어. 그치? 네. 그치? 둘 다 운동 에너지. 그러면 여기 둘 다 증가했어. A의 운동 에너지, 그렇지? B의 운동 에너지. 이렇게. 2분의 1 곱하기 MA 곱하기 운동 에너지. 속력은 얼마라고 돼 있니? 없니? 없네. 그냥 V라고 돼 있어. 그럼 V지. 자, 2분의 1 MB의 V 제곱이지. 됐어? 식이 이거야. 근데 그러면 선생님 힌트가 하나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문제에서 힌트가 더 있어. 자, A와 B 네 번째 줄에 세 번째와 네 번째 A와 B의 중력의 위치 에너지 변화량은 몇 대 몇이다? 2대 5다. 그러면 A 대 B가 2대 5야. 그럼 A부터 A가 2 위치 에너지 변화량 2 얘가 뭐지? 5란 얘기. 그럼 얘들아 요 질량이 몇 대 몇인지를 알 수 있어. 알 수 있어? 선생님 이거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여기 그 숫자를 2로 만들려고 하면 돼. 여기가 4잖아. 그치? 네. 그러면 여기를 얼마가 되면 돼? 2분의 1이 되면 되지. 맞지? 네. 그럼 2가 될 거야. 자, 얘를 5로 만들면 돼. 여기가 5지. 네. 그러면 얘 값이 1이면 되지. 5.1. 그러면 2분의 1대 1이니까 네. MA 대 MB는 그치? 몇 대면? 1대 2분의 1대 1이니까 1대 2지. 됐니? 됐어? 그게 1번. 자, 2번. 그런 다음에 그렇지 V를 구하시오. 그러면 이제 1대 2라고 했잖아. 그럼 여기 1 집어넣고 여기 2 집어넣고 계산하면 됩니다. 여기 1 집어넣고 여기 2 집어넣고 계산하면 돼. 자, 요거 계산하면은 5지. 요거 계산하면 2지. 자, 그러면 여기 5고 여기 2니까 여기 둘이 돼서 얼마가 되면 돼? 3이 되면 되잖아. 네. 그치? 2분의 1 V제곱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V제곱 2분의 3 V제곱이 뭐가 되면 돼? 3이 돼. 그치? 그러면 V제곱이 2니까 V는 잠깐만. 뭐야? 왜? 내가 뭐 잘못했지? 저 하이템 잘못 뜬거 같아요. 아니. 뭐 잘못했지? A가 1, B가 2, 1, 2. 하이카멘트? 에이씨. 자, 1, 2를 집어넣었을 때, 자, 여기 1 집어넣어봐. 이거 다 얼마야? 4. 2 집어넣으면 여기 얼마야? 10. 그러면 얘가 얼마가 되면 돼? 6. 그래서 이 답은 자,
그래서 V 제곱은 뭐가 돼? 4가 되지. V는 얼마? 2m 플러스. 그러니까 알겠지? 자, 1대2로 내가 했어라. 그럼 1집어넣고 2집어 넣었으면 자 여기 4다, 여기 10이다, 저게 6. 그렇지. 자 옆에 유제 문제도 그럼 유제 문제도 얘들아 습지 않니? 네. 쓸 것 같지 않아? 자 그러면 사람 손 그림이 없어. 그치? 얘는 그러면 감소한 에너지랑 증가한 에너지랑 갖다 두면 되는 거야. 이해돼? 네. 그래. 그럼 뒤에 보고 있는데. 뒤에 4번 한번 볼게. 4번 95 페이지 4번. 자 그림 하나는 이건 좀 아닌데. 50N이야. 자 50N인데 2m씩 당겼어. 그러면 가는 외력이 해준 일이 양이 얼마지? 50N으로 2m 올라갔잖아. 100줄. 나도 얼마야? 100줄이지. 근데 차이는 가는 자 100줄만큼 일을 해줬어. 그러면 100줄을 쓰고 가는 100줄을 쓰고 누구 에너지가 증가했냐면 A, B의 위치 에너지 다 증가했지. 맞지? A, B 위치 에너지 다 증가했어. 근데 A, B 무슨 에너지도 증가했어? A, B 운동 에너지도 다 증가했어. 이해되니? 네. 자 이렇게 해서 식을 쓰면 돼. 이제 그지 MJH 뭐 2분의 MV 제곱 쓰면 돼. 근데 나는 어유 그렇지. 자 나는 있잖아 100줄인데 자 누구 위치 에너지만 증가했지? B만 증가했어. A 위치 에너지 증가했어 없어? 없어. B의 위치 에너지 증가했고 운동 에너지는 둘 다 증가한 거야. 이해되니? 이렇게 계산하면 돼. 그러니까 그 다음에 질량 집어넣고 속력 집어넣어가지고 계산하면 돼. 할 수 있겠지? 그래가지고 값이 있잖아 조금 달라. 속력이 달라. 자 그러면 숙제가 어디까지? 그렇지 98페이지 10번까지 하면 되는데 양이 좀 작지 않니 얘들아? 너무 많아서 도전 문제 안 풀어요. 어? 도전 문제 안 아 도전 문제는 옵션이야 항상. 풀어도 돼. 풀어야겠다. 그렇지 그런 자세 아주 좋아. 혹시 프린트 더 필요하지 않니? 전 도전 문제 풀 거라서 괜찮은데. 그냥 예준이 도전 문제 푸는데 2초밖에 안 걸리면 다음 시간에 봐. 다음 시간에 뭔데? 아니 작년 이제 하이파이브 우리 미래에서 하나 더 개정된 거죠.